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경제관료 강좌를 맡은 홍재환입니다. 4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장기영 한국 경제의 산업화를 이끌다입니다. 먼저 지난 강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3주차 강의에서는 송인상 한국 경제의 초석을 놓다를 주제로 송인상 선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성장 과정과 식산은행에 재직하던 시절을 살펴본 뒤 재무부 이재국장 시절 경제안정 15원칙을 만들고 한국 국채의 효시인 건국국채를 발행했던 것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가 한국은행 부총재로 있던 시기와 관련해서는 IMF와 IBRD 가입을 위해 펼친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흥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경제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주도했음을 확인했고, 이 대통령이 중시했던 500대 1의 환율 사수를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던 그의 활약상도 소개했습니다.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가 부흥부, 재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인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 소개하고 4.19 혁명으로 관직에서 물러난 뒤 이씨대사, 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영 선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왕초와 쓰루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에게 조금 생소할 것 같습니다. 옛날 영화나 드라마 혹은 책 제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왕초와 쓰루는 경제기획원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사람, 장기영 선생과 김학렬 선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장기영 선생이 왕초로 불린 것은 그의 특유의 밀어붙이기식 일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학렬 선생은 이름의 학자의 일본식 발음이 쓰루라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은 성격도 크게 달랐고 업무 스타일도 상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두 사람의 관계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각각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재직하면서 경제기획원의 전성기를 이끌었고 한국 경제의 발전에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 이 두 사람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는 장기영 선생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5주차 강의에서는 김학렬 선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영 선생의 생애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은 한운사 선생이 쓴 뛰면서 생각하라, 한국적 최강 CEO 장기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기영 선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영 선생에 대한 논의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소개와 마찬가지로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영 선생은 1916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곡물상이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그는 그리 넉넉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그는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 당시 명문이던 설린상고에 진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사진은 1934년 3월 9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몇몇 학교에 우등 졸업생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장기영 선생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설린상고를 졸업한 장기영 선생은 당시 최고의 직장이자 인재들이 선망하는 직장이었던 조선은행에 입사합니다. 지난 2주차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백두진 선생과 같은 해에 입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은행 내에서 두 사람의 입지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행은 학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도쿄 상과대학을 나온 백두진 선생은 엘리트 직원으로서 승진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설린상고를 나온 장기영 선생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승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조선은행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1943년 사내 현상 논문 모집이 있었는데 그가 일본 유학을 다녀왔거나 조선에서 상대를 나온 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은행에서 그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엄청난 노력파 가능했습니다. 그가 재직하던 당시 한 일화는 그나 책임감이 강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장기영 입행 직후부터 조선은행 또 청진지점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1945년 광복을 앞두고 협력과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내 청진지역 불바다가 되었고 조선은행 청진지역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피난에 몸을 싣기 바빴습니다. 공습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자신과 가족의 안위부터 챙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급한 장기영 선생은 지점의 현금과 방부, 예금 주요 문서가 바빴습니다. 피난 갈 때 이것 가지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짐은 거의 챙길 수 없어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본점 영업 후에 청진지점이라는 문패를 달고 예금 대출 관계 문의하십시오 라고 써 붙여두었습니다. 청진에서 거래를 했던 피난민들을 위해 서울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덕에 청진에서 급하게 맨몸으로 피난왔던 많은 청진 출신 수산업자, 사업가들이 재산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장기영 선생이 조선은행 청진지점에 근무하다가 광복을 전후한 시기 남한 지역으로 내려오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가 금융계를 거쳐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발탁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